안녕하십니까. 통일나우의 박수연입니다. 한 주간의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18일 통일문화연구원에서 통일과 나눔 아카데미 제7기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통일문화연구원과 조선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김형석 차관이 참석해 축사했습니다. 김 차관은 통일과 나눔 아카데미가 통일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1일 이화여자대학교 ECC에서 북한연구학회 춘계학술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춘계학술대회는 매년 열리는 행사로 북한의 경제와 정치,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의견을 나누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와 북한이라는 주제로 북한 관계 전문가들이 모여 대북 제재 하의 북한 경제, 북한 사회의 지속과 변화 등 한반도 정세의 현안과 향후 방향성을 토의하며 해결점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한 학생들과 비교해 교육과 문화 격차가 큰 탈북 학생의 경우 일반 학교 적응을 어려워하기 마련이죠. 오늘 소개할 그 주인공은 이 어려운 학업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꿋꿋하게 지켜왔다고 합니다.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그녀에게는 좋은 향기가 납니다. 감미로운 커피와 부드러운 우유 거품으로 한 잔의 예술을 만들어내는 그녀. 커피 한 잔 드실래요? 최아연 양을 소개합니다. 경기도 안성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의 체험학습이 한창입니다. 오늘 수업은 커피를 만드는 바리스타 교육인데요. 저기 오늘의 주인공이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최아연입니다. 바리스타 최아연 양입니다. 올해로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는 아연 양. 하지만 친구들을 가르치는 모습이 마치 선생님 같습니다. 3초도 안 돼서 나올 경우에는 탬핑을 세게 해줘야 되고 5초가 넘어서 나왔다 그러면 탬핑을 약하게 해줘야 돼. 그렇게 해서 네가 조정을 해줘야 돼. 아연 양은 언제부터 커피에 관심을 갖게 됐을까요? 중학교 때 계속 여 근처를 지나다니면서 커피의 향이 너무 좋고 만드는 거 보니까 재밌어도 보이고 막 그런 호기심에 들어오게 됐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게 모든 과정이. 그래가지고 또 수업이 다 끝나면 자유 시간에도 여기 와서 연습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접하게 됐어요. 사실 최아연 양은 청소년 부문 바리스타의 숨은 실력자입니다. 그동안 커피 경연대회에서 상을 받기도 여러 번. 지난해에는 전국의 청소년들이 모여 실력을 겨루는 큰 대회에서 대상까지 수상했는데요. 이 배지는 최아연 양의 보물 1호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나갈 때는 그냥 그런 마인드로 나갔거든요. 그냥 나가서 손해볼 거 없고 그냥 어차피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도 교류도 하고 좀 나의 어떠한 경험을 쌓자라는 느낌으로 나갔는데 생각지 않게 이름이 또 불려지니까 그 순간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정말 저게 내가 맞나 오류가 난 건 아닌가 막 싶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번 받고 나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됐어요. 아연 양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카페라떼입니다. 우유 거품 하나로 얼마든지 예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매력이란 게 노력이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할수록 나와요. 그 아트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손재주를 타고난 사람. 그래서 한 방에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것도 있는데 라떼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아연 양은 좀 특별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바로 탈북 청소년들이 다니는 대안학교인데요. 학생들 사이에서 아연 양은 남한 문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친구입니다. 얌전하기보다는 굉장히 뛰어다니죠. 막 뛰어다닙니다. 아연이 누나는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해요.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고 그
커피에 관련된 뭐 조주 그런 거 음료에 관련된 자격증도 다 취득하려고 노력하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서 저도 본받고 싶어 하는. 아연 양과 같은 탈북 청소년의 수는 7년 사이 무려 2배 이상 늘어난 상태. 갈수록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탈북 청소년들의 학업 중단 비율은 2014년 기준 남한 학생들보다 2.7배나 높은 상태입니다. 문화라든지 경험 이런 걸로 따른 어떤 친구들 간의 갈등, 나는 그렇지 않은데 친구들, 이제 우리 일반적인 남한 친구들이 받아들이기를 다르게 받아들여서 상처를 받거나, 근데 또 빨리 또 봉합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또 이제 밖에 있는 북한 친구들끼리만 또 이제 만나서 모여 논다든지, 그리고 또 뭐 부모님들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다양한 활동들 이런 것들이 제약이 이제 생기면서 이제 어린 아이들로서는 문제점들이 막 여러 가지가 닥치니까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14살의 어린 나이에 남한에 온 아연 양 역시 힘든 일이 참 많았었다는데요. 그때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을 믿고 지도해주는 선생님 덕분이었답니다. 알바도 열심히 해야 되고, 좋아하는 걸 찾았고 좋아하는 걸 또 게다가 잘하기까지 하니까 참 그게 큰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끝까지 노력해서 그 분야의 최고가 돼서, 특히 최고가 된 이후에는 우리 학생들, 친구들 잊지 말고 더 도와주고, 그래야 서로 같이 성장하고 좀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살 거라고 믿는다,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앞으로 탈북 청소년을 위한 좋은 시스템이 정착된다면 우리 아연 양과 같은 학생들이 더 많아지겠죠. 점심시간이 끝나기 전 아연 양은 또다시 실습실입니다. 자신의 커피를 맛있게 먹는 사람들을 볼 때 가장 행복하다는 아연 양. 오늘도 아연이 그 커피를 마실 수 있어서 행복하네. 감사합니다. 첫 월급 받으면 제일 먼저 저를 위해서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담당 선생님한테 식사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제가 받은 첫 월급. 앞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바리스타가 될 최아연 양.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만큼 더욱 발전하는 그녀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아연아, 앞으로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해서 너와 같은 친구들을 꼭 도와주자. 파이팅!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남과 북의 사건을 주제로 통일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 통일발자국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년 전 법률로 만들어지면서 규정된 최초의 남북 민간 교류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결의말 큰 사전 편찬 사업인데요. 이 결의말 큰 사전은 어떤 사전이고 또 어떻게 만들기 시작했을까요? 통일발자국에서 알아봅니다. 일제강점기, 우리의 말과 글을 사용하는 것조차 자유롭지 못하던 시대. 108명의 사람들이 모여 조선어 사전 편찬회를 만들고 은밀한 작전을 시작합니다. 바로 말모의 대작전. 우리말을 모아 우리 손으로 직접 사전을 만드는 건데요. 1929년에 시작해 13년 동안 전국에 우리말을 수집했지만 1942년 10월 일본 경찰에게 계획이 탄로나면서 작전은 실패합니다. 광복 이후 우리는 우리말과 글을 마음껏 쓰고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사전도 발간됐지만 분단의 70년 동안 우리말은 남북으로 나뉘어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데요. 남북을 아울러 우리말을 모두 담아낼 사전, 과연 만들 수 있을까요? 세기로 많이 혹시 그 답세기하고 답세기가 같은 건데 띠가 이렇게 고정돼서 쓰이는 것이 아닌가. 답세기는 지금 우리 사전에 말이십니까?
이게 우린 다 세기가 있어. 세기가 있어. 이해와 아이의 차이가요. 우린 다. 일제의 탄압으로 말모이 대작전이 중단되고 65년 후 남북의 경계를 넘어 다시 한번 작전이 시작됩니다. 2007년 4월 27일 21개의 조항, 6개의 부칙으로 구성된 결의말 큰 사전 남북 공동 편찬 사업회법이 제정되는데요. 남과 북, 해외에 있는 우리말을 채집, 연구하고 남북 공동의 우리말 사전인 결의말 큰 사전을 편찬할 사업회 설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결의말 큰 사전은 민간단체에서 먼저 북쪽에 제안하면서 시작해 사전 편찬 의향서를 체결하면서 사전의 명칭도 결정됐습니다. 통합국어사전 혹은 통일국어사전을 만들자면은 기준이 필요했어요. 우리 결의가 사용한 말의 전부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결의말이라는 이름을 써서 결의말 큰 사전 편찬 의향서를 2004년도 4월에 중국 영길에서 이제 교환하게 되는 겁니다. 2005년 결의말 큰 사전 공동 편찬위원회 결성식이 진행되고 사전 편찬을 위한 정기회의가 시작됩니다. 같은 해 진행된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는 결의말 큰 사전 편찬 사업을 당국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의 합의. 2007년에는 관련 법까지 제정되면서 결의말 큰 사전 편찬은 법률에 의해 지원받는 최초의 남북 민간 교류 사업이 되었습니다. 우리 결의의 말을 모두 모아 사전으로 편찬하겠다는 목표를 위해 남과 북의 국어학자들이 마주 앉았습니다. 결의말 큰 사전의 남측 공동위원장이었던 국어학자 홍용표 선생. 평생을 한글 연구에 몰두한 그에게도 이 사업은 큰 도전이었는데요. 어문 규범을 통일시킬 때 잠어 배열 순서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읒 이렇게 우리는 되어 있는데 북쪽에서는 시옷 다음에 이응이 오지 않고 지읒, 치읒, 키읔, 티읒, 피읒, 히읗 다음에 이응이 오거든요. 그런데 이걸 갑자기 이응을 시옷 다음에 양보한다면은 그 양보했던 학자들이 치탄을 받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하지만 사전 편찬을 위해 북측 사람들을 만난 그에게 인상 깊었던 것은 바로 남북 공동의 국어사전 편찬에 대한 북쪽 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의 관심, 그리고 열의였습니다.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대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다시 중국 쪽으로 갈 때 같이 옆에 탄 북쪽의 사람들이 결의말 큰 사전에서 아주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제가 편찬위원장이라니까 극구 칭찬해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봤거든요. 결의말 큰 사전에 수록하는 어휘는 33만여 개. 선정된 어휘의 뜻을 제시하고 남북이 차이가 나는 표기를 단일화하는 작업이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사이시옷이나 두음법칙의 문제가 늘 걸리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리을을 충실하게 리을로 발음을 하는 거예요. 우리 남쪽 지역은 리을을 주로 니은으로 발음해내는 거죠. 이것을 이데올로기 충돌로 생각하면 큰 오해인데 이것은 이데올로기 충돌이 아니고 지역에 따른 언어 감수성, 언어 관습에 관한 차이다. 우리가 낙지와 오징어라는 말이 있는데요. 흔히 아는 오징어 있잖아요. 북쪽에서는 낙지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북쪽 지역 여기는 갯벌이 없어. 낙지는 갯벌에서 살잖아요. 갯벌이 없으니까 낙지라는 물건을 잡아본 적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징어를 낙지라고 통칭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이런 지질학적 특정 때문에 나눠진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단어의 처리는 아마 그림을 그려놓고 이것을 북에서는 낙지라고 부르고 남에서는 오징어라고 부른다라고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있겠죠. 자기 모국어를 잃어버린 나는 어린 시절을 보냈죠. 그러다가 다시 회복해서 만나는 그 강렬한 환희가 있었습니다. 이 환희가 나의 운명의 기초가 된 것이죠. 그대로 거기 그런 언어로 나는 시인 생활을 60년을 이렇게 해오고 있으니까 나는 이 모국어에 대해서 아주 무거운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런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일이 무엇인가 할 때
분단된 언어를 통합된 언어로 만드는 일, 이런 것이 조금이나마 그 은혜를 갚는 일이기도 하다. 우리가 한마음으로 진행했던 말모이 대작전처럼 남북의 구구학자들이 한마음이 되어 함께 만들고 있는 결의말 큰 사전. 이 사전의 완성이 긴 분단으로 멀어지고 있는 남북의 마음을 이어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통일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